네, 벌써 11월 2차 워크북 해설 강의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11월도 두 번째 주가 지났다는 건 이번 주 수업을 주말에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다시 내신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분의 입장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저는 조금 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8월 달부터 이 중간고사 내신을 시작했었고요. 여러분들은 2학년들은 시험이 끝났지만 3학년들은 또 10월 달에 내신 내내 했습니다. 오늘 강의 촬영하고 있는 수요일 5시 현재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 이제 기말고사가 3학년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바로 또 저는 2학년 내신을 들어가게 돼서 2학기 8월 시작부터 12월 달까지 내신만 하다가 끝나는 생활인데, 사실 이 기간이 참 내신이라는 게 좀 안타까워요. 사실 내신만 아니라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등국어 쭉쭉쭉쭉 나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실력을 좀 빨리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내신도 또 중요하니까요. 또 요새 내신이 어려워지고 있는 학교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자, 이번 주에는 워크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클리닉도 없을 겁니다. 원래 내신 들어가기 전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시간을 좀 주고요. 대신 저는 못 쉽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 내신 들어갈 교재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쉬는 거 아니라는 거. 선생님 쉬면서 왜 우리를 보고 못 쉬게 해요? 이런 얘기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3학년 자소서도 있군요. 네. 절망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워크북 들어가 보죠. 자, 이번 주 워크북 11월 2차 워크북 시조는 까마귀 눈비맞아라는 시조가 있었고 까마귀 검다하고, 자, 까마귀를 소재로 하고 있는 두 개의 시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품사, 저희가 이번 주에는 주로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조사에서 격조사, 보조사, 그 다음에 접속조사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사이에 사실 품사만 정확하게 해줘도요, 지난 주말 수업을 제대로 들은 친구들이라면 느꼈겠지만, 여러분 품사 우리 제대로 해놓으면 언제까지 써먹습니까? 3학년 2학기 중간 기말에 나오는 그 문법까지도 여러분들 쉽게 해결이 됩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도 이미 조금 확인했을 거고요. 그게 바로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던 조사나 혹은 어미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죠. 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니까 문제로 확인해 보죠. 참고로 여러분, 이 들어가 있는 여승은요, 이번 주 수업 시간에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푼 친구들은 어쩔 수 없고요. 이 시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풀기에는. 그리고 어쩌면 신정중학교나 신송중학교나 능어대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시가 외부 지문으로 이번 2학기 기말고사에 나올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죠.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자, 까마귀 눈비맞아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얘를 수업 시간에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못 해준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필기를 하면서 좀 내용에 대한 걸 좀 조사를 해보기 바랍니다. 일단 뭘 얘기해 주려면요. 핀 색깔을 좀 바꿔보죠. 뭐가 좋을까? 저 파란색 좋아하니까. 오케이. 자, 시조입니다, 여러분들. 자, 시조라고 하면요, 우리가 보통 고전시가입니다. 고전시가 중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시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그럼 벌써 뭐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 파악하셔야 돼요. 얘는 운율이 느껴진다라는 거 일단 파악하고 가셔야 됩니다. 운율.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색깔이? 운율이 느껴진다라는 거 파악하시고요. 자, 그럼 갑시다. 자, 시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초등학교 때 배웠던 시조 하나 떠올려 보세요. 뭐가 있었냐면,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진 토대여 넋이라도 있고 없고니 명한 일편단심이야 그칠 줄이 있으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시조 중에 하나인 단신가라는 시조입니다. 생각해보시면 이 단신가는요, 고려 말에 충신이었던 정몽주가 조선을 세우려고 했던 이방원에게 나 조선 안 가, 나 고려 지킬 거야 라면서 보냈던 시조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보면요, 얘는 언제부터 써졌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고려 말쯤에서부터 주로 조선시대 때에 작성이 된 시조입니다. 여러분, 그 정몽주의 시조를 좀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이 시조에 대해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정몽주나 그 이후에 시조를 작성했던 정도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고려 말에 사실은 같이 친구로 지냈던 세력들이에요. 우리처럼 사먹는 친구들은 아니고, 정치적인 건 좀 달랐지만 같은 주제로 공부를 했던 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고려가 더 이상 유지가 된다 안 돼야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에서는 갈리긴 했지만, 고려 사회가 갖고 있던 어떤 불교적인 사회, 그 다음에 외국과의 좀 개방성에 대한 사회,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들이 좀 존재했습니다. 왜? 그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있는 건, 지금 고려가 망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다. 그래서 무엇을 받아들이냐? 바로 이 유학이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유교예요, 유교. 자, 유교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새로운 정치를 고려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나라에서 할 것이냐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신진사대부라고 부릅니다. 유교를 바탕으로 한 신진사대부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유교적인 국가에 대한 충성, 나라에 대한 충성, 임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하는 효, 어떤 예절, 예의범절 같은 유교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이러한 관념들을 문학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자유분방함이 아니라 어떤 틀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위계 질서를 중요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시조를 지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같으면 시를 그러면 자유분방하게 썼겠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형식 안에다가 규칙적으로 내용을 담으려고 했겠어요? 당연히 규칙적인 것으로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운율이라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면, 시조는요, 정형시입니다. 정형시. 형식이 딱딱하게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자, 어떤 형식이 있느냐? 일단 제일 중요한 것부터 가죠. 여러분, 사음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사음보가 도대체 그럼 저 사대부들이랑 무슨 상관이냐? 유교랑 무슨 상관이냐? 자, 이 유학자들은요, 이 세계에 대한 균형을 추구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보니까, 음보가 뭐죠? 어떻게 끊어 읽느냐를 가지고 보는 건데, 삼음보는요, 쪼갤 수가 없습니다. 밸런스가 안 맞아요, 삼음보. 물론 트라이앵글, 삼각형은 되지 않나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삼음보는요, 여러분 충곡이나 행진할 때 쓰는 경쾌한 느낌이 드는 곡이 삼음보입니다. 자, 그런데 사음보가 되면요, 앞에 이음보, 뒤에 이음보, 완벽하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음보, 이음보씩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규칙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과 완벽을 추구하는 음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양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왈츠는 약간 삼박자 계열이니까 여러분 경쾌한 느낌이다라면, 바로크 시대의 음악들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모차르트라든지 이런 좀 우아하고 뭔가 격조가 느껴지는 곡들은 사박자 계열이에요. 자, 그 얘기는 이 시조를 쓴 사대부들이 사음보를 가지고 점잖고 유교적인 이런 이상적인 자신들의 세계를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걸 형식에서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 바깥으로 드러나는 운율이라 해서 뭐라고 합니까? 외형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지난 대부분의 학교가 2학년 때 운율을 시에서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했을 거라고 보죠. 자, 그럼 한번 쭉 지켜보세요, 여러분. 한번 흐름으로 그대로 가보죠. 시조는 고전시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 말서부터 조선시대 때 주로 써진 작품이고요.
고려 말에 불교와 아이고 외적의 침입 등으로 인한 혼란한 사회를 조선으로 세우고자 했던 신진사대부들이 자신의 유교적인 관념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국가에 충성하고 임금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들께 예절을 갖추는 이 내용들을 완벽한 안정적인 형태를 갖춘 정형식, 형식을 갖춘 거에다가 사음보의 운율을 담아서 만든 시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라가 안정적이었을 때는 시조도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만 나중에 나라가 망해가던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요, 형식도 변하고 내용도 변하고 가장 중요한 작자층도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선시대 때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조선 전기가 아니라 조선 후기 때 이런 작품들을 쓰는 작가가 되지 않았을까. 이거 제가 이제 살짝 여러분들 매기는 건데 한국사를 좀 아는 친구들이라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확인해 보죠. 앞에 내용을 많이 확인했으니까 자, 일단 이 시조 가봅니다. 까마귀 눈비마자란 시조입니다. 자, 보통요, 여러분, 까마귀는요, 색깔이 어때요? 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통적인 문학에서는 까마귀는 보통 부정적인 것, 그 다음에 대신 하얀색, 순수하고 깨끗한 느낌을 주는 하얀색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까마귀를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소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그대로 나와버리면 재미없죠. 왜? 우리 지난 시간에 비유 배웠습니다. 어떤 중학교 수준에서 비유라고 하는 건 A가 B다라고 명확하게 하는 거지만 수능 문제 풀어봤죠, 우리 지난 시간에. 거기서 봤듯이 고등학교 수능식의 비유로 가게 되면 어떤 큰 구조나 어떤 대상을 통째로 다른 구조나 시스템에다가 빗대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시조도 그런 시조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시죠, 있는 거에서. 까마귀 눈비를 맞아서 희는 듯 겁노매라. 자, 까마귀가 눈비를 맞아서 희는 듯 겁노매라. 자, 희는 듯 검어요. 흰 것 같기도 하고 검은 것 같기도 하고요. 따라서 얘는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우리가 긍정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까마귀는 무슨 소재가 돼야 됩니까? 예, 부정적 소재가 돼야 됩니다. 아, 저 까마귀 눈비 맞아가지고 흰 것 같기도 하고 검은 것 같기도 해서 속을 알 수가 없네. 자, 얘는 속을 알 수 없는 존재. 겉과 속이 다르죠. 중장으로 갑니다. 자, 야광명월. 밤에 밝게 빛나는 저 달이 밤인들 어두우랴라고 여러분, 이거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질문 아니죠? 예. 질문이 아닌데 질문하는 것처럼 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자 하는 표현법을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달이 밤이 된다고 해서 깜깜해진다고 해서 그 밝은 달이 어두워지겠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겉과 속이 어때? 얘는 변하지 않고 꾸준히 밝은 존재예요. 얘는 변하지 않아. 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야광명월과 까마귀는 서로 어떤 느낌을 주는 소재예요? 예, 서로 대비가 되는 소재. 왜? 까마귀는요, 눈을 맞아가지고 하얀지 검은지 원래 자기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광명월은 밤이 됐다고 하더라도 자기 존재를 변화시키지 않고 밝게 그대로 빛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향한 일편단심. 자, 변하지 않는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있으랴 바뀔 줄이 있겠느냐. 역시 서리법이죠.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까마귀를 님으로 생각하는 거야, 야광명월을 님으로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야광명월을 긍정적인 소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야광명월 님을 향한 내 마음은 바뀌지 않겠다. 까마귀가 아니라 나는 야광명월을 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요렇게 여러분 이 시조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파악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가 됩니다. 어떤 변하는, 겉과 속이 다르게 변하는 존재, 그리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존재, 나는 그 중에서 변하지 않는 존재를 쫓아가겠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풀어본 친구 알겠지만 얘 역시 어떤 역사적 배경을 하고 있는 소재입니까?
예, 세조, 수양대군과 단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작가가 누구예요? 박팽년입니다. 야, 박팽년은 실제로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단종 임금을 지키고자 세종 수양대군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육신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유명한 사람입니다. 충직함이죠. 임금은 내가 섬기던 나는 두 개의 임금은 섬길 수 없다. 하나의 임금 단종을 향한 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이 까마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떤 대상을 비유적으로 빗대서 비유법으로 표현한 걸까요? 예. 누구겠어요? 예, 까마귀니까 속 따르고 겉 따르고 속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원래는 단종 밑에서 같이 임금에게 충성하다가 힘센 누가 나타나니까 세조가 나타나니까 세조 편에 붙어버린 변절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광명월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예, 나의 하나뿐인 임금인 단종이 되겠고요. 그러니 나는 그 단종을 계속 따르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시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가 은근히 여러분 생각보다 쉽게 풀려서 뭐 다 풀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틀렸다 그러면 체킹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1번에 묻는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정형시입니다. 정형시. 따라서 고급진 그리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사음보의 예, 율격을 가지고 있는 시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한 것 찾는 건요. 여러분 반어적 표현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려면 여러분 시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일수야.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근데 뭐 내가 너를 따르고 있나라는 말이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얘 역시 직접적으로 드러나서 그렇다고 긴박감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거. 독백적 어조를 자, 독백적 어조는 맞아요. 혼자 내가 따르겠다라고 나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연친화. 야광명월이 자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야광명월은 임금이에요. 예, 자연친화 아닙니다. 자, 상징적인 소재. 오케이. 상징적인 소재 두 가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예, 까마귀, 빗대어서 표현한 까마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광명월이 나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답이 3번이죠. 자, 야광명월과 기억은 까마귀, 니은은 야광명월. 둘은 예, 대조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녀석 가면, 요 녀석이 여러분 우리 그 나비효과에 나왔던 시기가 될 텐데 얘 역시나 공통점은 뭐야? 까마귀를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안타깝게도 방문중학교 친구들이 아직은 없어요. 뭐 언젠가는 오겠죠. 여러분 집 나간 방문중학교 학생들 찾습니다. 예. 어쨌든 방문중학교 학생들은 얘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네. 얘가 교과서에 나옵니다. 예. 3학년 2학기 기말고사의 교과서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얘기 안 한 게 있네요. 자, 이 강의를 지금 보고 있는 신정중학,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S중학교 중에 SJ중학교 같은 경우는요, 이 시조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내년에 선생님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얘 시조가요,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외부 지문으로 나왔던 시조가 되겠습니다. 예. 알아두십시오. 자, 어쨌든 이 시조는 까마귀를 등장하고 대비되는 개념으로 백로가 등장하죠. 자, 까마귀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자, 웃지 마라라고 백로를 꾸짖고 있어요. 그러면 백로가 부정적인 소재가 되고 까마귀가 긍정적인 소재가 됩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보통 까마귀는요, 우리가 부정적인 소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를 뒤집은 사례가 되죠. 그래서 시험에 이게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자, 얘는 왜 그러면 웃지 말라라냐?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겉이 검다고 해서 까마귀가 속까지 검을 쏘냐? 자, 얘도 서리법이네. 결국 얘도 서리법인데, 이건 대놓고 얘기하는 거네. 그럼 백로는 어떻다는 얘기야? 백로는 겉은 희지만 속은 어떻다는 거야? 겉은 희고 속은 시커멓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서로 대비되는 소재가 될 거고.
자, 이제 나오네. 겉히고 속 검은 이는, 자, 겉히고 속 검은,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 말과 생각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고 너라고 딱 집어서 저격하는 겁니다. 예. 지금 너를 저격해요. 도대체 그러면, 자, 이것도 이직인데 여러분, 이직도 아까 얘기했던 앞에 나왔던 시조와 동일합니다. 예, 단종과 수양대군 사이에서 어느 쪽을 따라가느냐? 예, 단종을 따라갔던 사육신, 그리고 생육신. 뭐가 차이냐면요. 사육신은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인 거고요. 생육신은 죽진 않고요. 살아서 유배를 갔다서 단종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직도 그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은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쉽죠. 이 까마귀는 예, 단종을 옆에서 지키고자 하는 무리들일 거고요. 비판 대상인 백로는 예, 단종을 위하는 척했다가 뭐한 사람들, 예, 세조로 넘어가서 뭐한 사람들, 변절하거나 배신을 한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 2번이죠. 예, 윗글의 까마귀는 부정적인 대상인 반면, 자, 이 윗글은 이거예요. 여기 까마귀. 쟤는 눈비마저 흰 듯 검은, 겉과 속이 다른 거고 여기서는 반대지. 그래서 보기의 까마귀는 예, 긍정적인 대상이 된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예. 자, 5번 윗글의 주제 당연히 뭐겠어? 님을 향한 일편단심이니까 변하지 않는 절이와 님을 향한 5번. 그다음에 6번. 자, 눈 맞아 휘어진 데를 누가 굽다 하는가? 자, 굽을 절이면 눈 맞아 휘어진 자, 눈이 잔뜩 맞아가지고 대나무입니다. 대나무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비판할 수 있느냐? 자, 구불절이면 구부러질 맞으면 눈 속에서 풀을 쏘냐? 자, 이거 풀을 결국 질문하지 않아도 되는 걸 계속 질문하고 있죠. 아까 우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문학에서 진짜 많이 쓰는 건데요. 설의법이라고 합니다. 설의법. 자, 여러분 저랑 이렇게 수업 때 들으니까 얼마나 정말 기쁘지 아니한가? 자, 아니한가라고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강요하는 겁니다, 대답을. 기쁘다라는 걸 강요하는 거예요. 서리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리법 해놓고 얘가 조금 헷갈린다. 그럼 질문을 안 해도 되는 거를 결국 질문을 하는 형태고 형식적으로 본다라면 내용적으로는 요즘 여러분들도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예, 답정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굳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질문 안 해도 되는데 질문하는 척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답은 예, 3번입니다. 자, 야광명월이 밤이라고 어두워지겠느냐. 그러니까 밤은 야광명월을 어둡게 하려는 이 어둠의 세력이죠. 그리고 눈비 맞아서 그 까마귀가 어때? 겉가르고 속가른 게 됐잖아. 그러니까 밤과 눈비는 모두 예, 부정적인 수양대군 세력들을 뜻하는데 여기에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잘못됐네요. 오케이. 다음 8번. 예, 이거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거야 다 아는 거니까 위에 세조와 수의 단종의 이야기니까요. 답은 2번이죠. 아까 이게 나왔는데 밤은 단종이 돼야 될 절의 평화로운 모습이 아니라 예, 수양대군이 와서 휘몰아치는 이 피바람이 불던 그 시절을 뜻하게 되겠죠. 있는 거. 그다음에 자, 이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모두 고르래. 자, 아까 시조 설명 들었으니까 쉽죠? 자, 사음보의 규칙적인 운율. 오케이.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 인간과 자연 대조가 아니십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예, 서리적 표현. 오케이. 그 다음에, 상징적 소재. 오케이. 그러면 니은 빼고 기억 디귿리을 4번 되겠네요. 그다음 10번. 이 시조를 보기에 따라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거. 자, 초장, 중장, 종장입니다. 자, 기억은 초, 니은은 중, 디귿은 종장이겠죠? 있는 거에서.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1번이죠. 자, 기억과 니은은 대조적인 관계. 자, 기억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자, 눈 맞아서 흰 듯 검은 까마귀 얘기했고요. 니은에서는 밤에도 빛나는 야광명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은 예, 대조적이고 대비되는 관계죠. 그래서 답은 1번. 빨리 갑시다, 빨리. 11번. 이거 기억과 니은에 대한 태도. 여기 뭡니까, 기억? 기억은 까마귀.
까마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죠. 그 다음에 야광명어는요. 내가 그 사람을 쫓아야 되는 거니까 긍정적이고 예찬적이고 호의적이고 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두 개가 다 통하는 건 2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회의적은 뭐야? 회의. 모여서 회의한다는 뜻이 아니죠. 회의적이라는 뜻은요. 여러분들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막 머릿속에서는 이번 강의에서는 무슨 드립을 좀 치어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까 막 도리에 도는데 이상하게 요새 제가 밥만 먹으면 체해가지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럴까요?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자, 12번에 또 새로운 시조가 한번 나왔습니다. 있는 거에서 여러분 한번 새로 나온 시조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죠. 자,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자, 이 몸이 죽고 나면 무엇이 될꼬 하니. 여러분 죽으면 뭐 되고 싶으세요? 저는 국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 국자가 돼서 맛있는 거 계속 먹고 싶은데 좀 뜨겁겠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은 어디 산? 금강산 제일 높은 봉에 낙낙장송에다가 별표 치시고 밑줄 그으십시오. 낙낙장송. 자, 이렇게 가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송자가 있으니까 뭐겠어? 예, 소나무입니다. 자, 소나무. 자, 우리 고전문학에 소나무가 나오면 여러분 뭐라고 바로 생각하시면 돼요? 뭘 상징하는지 보시냐면 그냥 절개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절개. 절개는 뭐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진심을 바꿀 수 없어! 라는 변하지 않는 마음이죠. 변심하지 않는 마음을 절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례산 제일 높은 왜 근데 여러분 소나무가 절개야? 근데 그러면 일단 얘는 가지가 막 휘어져 있어도 끊어지지 않죠. 거기에다가 또 어떤 게 있어요? 사철 겨울이 된다고 해서 푸르름을 잃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흰눈이 천지 가득할 때, 오케이.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내가 저 소나무가 돼서 있을 거야. 아까 근데 소나무의 특징이 변하지 않은 거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주변이 흰눈이 쫙 깔렸어. 그러면 세상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 때, 이런 나쁜 세력들이 나쁜 세력으로 가득 찰 때도, 나 홀로 뭐가 된대? 나 홀로 푸르고 푸르리라. 이거를 이제 한자성어로는 여러분 쉽게 나와 있지만, 원래는 독야청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나 혼자 푸르겠다라는 거야. 나 혼자 변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야광명월은 밤에도 변하지 않는 모습, 그 다음에 낙낙장송 역시 겨울에도 혼자 푸르른 변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답은 2번 변함없는 마음을 드러낸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의 답은 5번이고요. 둘 다 고려해야 돼요. 여러분들 읽을 때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4번. 자, 보기에 가라에서 까마귀에 대한 시적 화제의 태도가 이 시조에 유사한 것끼리 묵구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 가나다라가 다 재밌게도 여러분 까마귀를 소재로 하고 있는 시조들입니다. 자, 보시죠. 자, 그러면 까마귀 디디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오케이. 자, 백노한테 가지 마라라고 지금 얘기해요. 어디 가지 마라? 까마귀가 디디는 곳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희고 흰 것에 검은 때 묻힐세라. 오케이. 자, 그럼 백노는 긍정이고요. 까마귀는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백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백노야. 저 까마귀 있는데 가면 네가 하얀 것에 저 까마귀의 검은 때가 묻을 거야. 그래서 진실로 검은 때 묻히면 너 한번 정말로 진짜 묻게 되면 씻을 길이 없으리라. 너 그거 못 씻는다. 그러니까 너 절대 제 옆에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시조는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보고 어때요? 야, 항상 친구 잘 사귀어라. 너 쟤랑 어울려 다니면 너 쟤처럼 된다. 우리 한자성어로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이 글씨 쓸 때 필요했던 묵과 가까이 하면 그러한 여러분들도 검게 물른다라는 뜻인데요. 있는 거. 그러니까 백로는 하얀색 순수함 자체니까 백로에게 까마귀 같은 어둠의 세력, 자, 부정적인 세력과 어울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시는요. 나시조 가봅니다. 자,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오케이. 자, 이번에는 까마귀, 이거 우리 했으니까 까마귀가 긍정이고 속 다르고 겉다른 백로가 부정적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까마귀 싸우는 골래 백로에 가지 마라. 까마귀가 싸우고 있어요. 거기에 백로 보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위에랑 얘랑 똑같은 구조야, 여러분. 까마귀 부정적, 백로가 긍정적. 성낸 까마귀가 흰빛을 샘낼까 염려스럽구나. 그래. 까마귀가 너의 하얀색을 질투해서 너를 해칠지 모르니 가지 말아라. 청강, 자, 강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자, 보면 얘하고 얘가 시조가 거의 어때요? 일치합니다. 자, 저 중에 하나의 시조는요, 아까 우리 정몽주 시조 얘기했었죠. 조선 건국을 했던 정몽주 어머님이 정몽주에게 보냈던 시조입니다. 왜 보냈을까요, 그러면? 예, 정몽주 어머님은요, 저 까마귀 떼들을요, 고려를 배신해서 새로운 조선을 세우려는 신진사대부들을 지칭하는 시조를 썼습니다. 그래서 정몽주 아들에게 너는 고려 왕의 신하이니 너는 절대 너는 그 백로 같은 사람이니 저를 까마귀들과 섞이지 말 것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 집안은 그게 되나 봅니다. 답은 몇 번이 돼야 됩니까? 예, 2번이죠. 가하고 다. 아까 요 둘 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조 끝났고요. 자, 품사 문제는요, 여러분들 얘를 뭐 다 풀어주긴 뭐하고 중요한 것만 좀 풀어보죠. 뭐 1번은 무조건 좀 풀어봐야 되겠으니까. 15번. 자, 우리가 조사 배웠습니다. 조사에는 첫 번째 어떠한 특정한 문장 성분을 만들어주는 주격조사. 그래서 주어를 만들어주는 주격조사, 부사를 만들어주는 부사격조사, 뭐 목적격조사 있고요. 반면 보조사입니다. 보조사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의미를 보충해주거나 혹은 더해주거나 혹은 제한해주는 조사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 성분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장 성분에, 그러니까 즉 얘는 주어에도 쓸 수 있고 목적어에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좋아해. 여기서 가와 르는 얘는 주격조사, 르는 목적격조사니까 얘는 격조사를 쓰였어요. 근데 여기다가 한번 해보죠. 나만 너를 좋아해. 나만 너를 좋아해. 그럼 딴 사람들은 싫어하고 only 나만 좋아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주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얘를 지우고 나면 여기다 내가 너만 좋아해로 바꿔보세요. 내가 너만 좋아해. 너만 좋아해? 그러면 얘는 목적어 자리에도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만 같은 혹은 뭐 도라든지 너만 도는 이런 것들은 어떤 문장 성분에 들어가든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왜? 뜻을 더해주고 제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이죠. 자, 이런 녀석들을 보조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못 풀었을 이유가 있는 게 제가 우리 교재 설명을 할 때 일부러 안 하고 한 게 하나 있는데 보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보어는 서술어에 되다와 아니다라는 말이 오면 요 앞에 오는 말이 보어가 되거든요. 이거 3학년 여러분 시험법인데요. 이거 너무 단순하고 쉬운 거라서 굳이 여러분들 머리 안 아프게 하려고 설명 안 했던 건데 이게 문제 있었네. 자, 어쨌든 간에 되다와 아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나는 아니야. 자, 나는 아니야는 완벽한 문장이 아닙니다. 왜? 나는 무엇이 아니어야지. 그 다음에 나는 됐어. 나는 됐어. 자, 되긴 뭐가 돼? 내가 바보가 되는지, 내가 선생이 되는지, 내가 1등이 되었는지, 되다라는 말이 앞에는 반드시 무엇이 되었는지가 필요한 보어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보시면 교사가 된 민서가 왔다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에 요 녀석이 바로 뭡니까? 되다가 들어가 있어요. 교사가 되다예요. 그러면 이 앞에 온 말은 교사가는 뭐가 돼야 돼? 아까 얘기한 대로 교사가 되다. 그러니까 교사가가 보어라는 말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격조사입니다. 자, 보어를 만들어주는 격조사는 말 그대로 복격조사라고 부릅니다. 복격조사. 근데 여기에 주격조사라는 것만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품사가 다른 거 하나 고르래요. 자,
여러 켤레. 자, 여러라는 관형사의 꾸밈을 받으니까 옛명사. 자, 혼자 못 쓰는 의존명사. 그 다음에 있다, 있을. 자, 앞에 어떤 이라는 의미를 갖는 관형어의 의미, 의 꾸밈을 받으니까 얘도 의존명사. 자, 자, 마지막에 기쁠 따름, 어떠할 따름? 기쁠 따름, 어떤 따름? 예, 그래서 얘도 의존명사. 자, 그런데 만큼만 보십시오. 만큼, 일단은 앞에 대궐이라는 뭐에? 명사의 뒤에 붙어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명사, 대명사, 수사, 체원 뒤에 붙어 있는 이 녀석은 그럼 뭘로 봐야 돼? 예, 이 녀석 조사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만큼이라는 녀석도요, 의존명사로 쓰입니다. 나도 할 만큼 했어. 예. 이럴 때는 이 만큼도 할이라는 성분이 꾸며주는 의존명사가 됩니다. 근데 이때는 여러분, 체원 뒤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저 때는 조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17. 오케이, 17 이건 쉽습니다.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거 여러분 다 배웠으니까 뭐 현재 영어이 는이 되면 동사, 명령어, 정유형이 되면 동사, 뭐뭐 하려고 같은 의도가 들어가서도 되면 동사. 자, 그런데 말을 장난을 쳐놓은 게 있어요. 여기 답은 3번이죠. 감탄형 어미. 자, 아이고 너 지금 밥 먹구나. 이거 안 돼. 대신 아이고 어쩜 이렇게 예쁘구나는 되거든요. 오케이. 형용사는 오히려 됩니다. 네, 이거 거꾸로 돼 있어요. 형용사가 감탄형 어미 구나가 되죠. 명령어 저건 다르고요. 18번. 이거 말은요 여러분 어려운데 이미 우리가 배운 거기 때문에 해보면 돼요. 자, 현정아 여기였대. 여기였대. 지금 웃은 친구들 이거 의심스러워. 여기였대. 여러분 이렇게 뭔가 조사가 생략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 녀석들은 품사 따질 때 약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얘를 여러분 평서형 문장으로 바꿔보면 됩니다. 자, 어떻게? 여기가 어떠하답니다. 그럼 여기였대를 바꿔보면 여기가 어떠하다라는 문장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예요. 뒤에 조사가 붙었어. 그럼 이 녀석은 앞에 체언일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대명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 기억은 대명사. 기억에 대 써놓고요. 그 다음에 현정아 이리 와. 자,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이리 오랍니다. 뒤에 오는 와 동사를 꾸며주니까 이때 이리는 뭐가 돼? 예, 부사. 부사 중에서도 지시부사라고 하겠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다음에 현정아 이 문제 어려워. 자, 이, 그, 저 나오면 뭐 고민해라.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얘는 못 붙으니까 뒤에 있는 문제를 꾸며주는 지시 관형사가 될 거고요. 현정아 이런 것은 자 이런 것은 이러는 뒤에 오는 것이라는 의존명사를 꾸며주니까 역시 관형사. 현정아 이것을 좀 같이 풀어줄래? 그러면 얘도 나와 이것을 같이 풀어줄래라는 평소형 문장으로 같이 풀었다라는 평소형 문장으로 바꾸면 훨씬 쉬워집니다. 뒤에 뭐가 붙을 수 있어요?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목적격조사 을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대명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대로 정리하면 몇 번이 답이 돼야 됩니까? 2번이 답이 됩니다. 2번. 그 다음에 19번. 이거 답 쉽게 나오더라고. 대명사에 대해서. 자, 4번 보세요. 답 위주로 설명할게. 할머니께서 생전에 당신의 책을 소중히 간직하셨어.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안 쓰는 표현이라 해서 조심하라 했던 겁니다. 당신은 2인칭도 있지만 재규칭 대명사로 쓰이기도 해요. 있는 거에서. 자, 그랬을 때 이 당신 2인칭이면 말이 안 되고요. 이 당신은 앞에 나오는 할머니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 정도의 높으신 분들에게만 높일 때 쓰는 당신 재규칭 대명사입니다. 그 답 4번. 20번. 이것도 너무 쉽죠? 자, 답 2번 보시면요. 여러분, 앞에 널쩍한입니다. 요 뒤에 오는 바위를 꾸며주는 건 맞는데, 얘는 널쩍, 넓적.
넓다. 이건 널쩍하다네요. 널쩍하다라는 녀석이 활용된 형태로 보니까 널쩍한 상태니까 어때요? 예, 정답은 관형사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형용사가 돼야 됩니다. 자, 20번의 답은 2번. 그 다음에 21번. 자, 21번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치셔야 돼요. 21번. 이 개념. 자, 우리가 조사에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있었습니다. 뭐 순서가 달라지긴 했지만 이 중에서 여러분 이 문제는요. 접속조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접속조사는 A와 B를 동급으로 이어주는 그 와를 접속조사라고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와 또는 과가 되겠죠. 근데 이거 나올 때 조심하라 했던 거 필수적 부사어라는 개념까지 여기다 적어 놓으십시오. 이거 하면서 제가 신정중학교 학생들을 놀렸잖아요. 예. 딴 학교는 안 나오는데 신정중학교 학생들은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또 한 번 놀리네. 의도한 건 아닙니다. 진짜 알아두면 좋지 뭐. 고등학교 가면 어차피 나올 거 미리 공부하는 건데 어차피 우리 지금도 그렇고요. 얘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동사나 형용사에 따라서는 서술어에 들어가는 동사나 형용사에 따라서는 반드시 앞에 무엇과 라는 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사귀다. 사귀다란 말은 예, 어때요? 혼자 사귈 수는 없어요. 누구와 사귀다. 영어에서 마치 전치사가 같이 붙어줘야지만 써지는 수거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요? 결혼하다. 그럼 그 역시도 누구와 결혼하는 거지. 그래서 얘와 과가 어떨 때는 접속조사로 쓰이고 어떨 때는 격조사로 쓰이기도 한다. 부사를 만들어주는 격조사로 쓰이거나 혹은 접속조사로 쓰이기도 한다. 그랬을 때 자, 성우와 민현이는 친구야. 그러면 성우하고 민현이 동급이야? 아니면 달라요? 예, 동급 이치오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연하는 한국어와 영어. 자, 그럼 한국어하고 영어가 동급입니다. 4번 지성이와 보윤이는 드라마 촬영장에서 만났어. 그럼 둘이 동급이죠. 그 다음에 교과서와 공책을 준비하고 그럼 교과서하고 공책도 동급이 돼요. 자, 근데 3번만 보십시오. 3번 고은이는 보영이와 얼굴이 다르답니다. 자, 여기서 주어는요, 고은이는 다르답니다. 그 서술어가. 고은이는 달라요. 자, 이 다르다라는 말에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뭘 적어둬야 돼?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합니다. 자, 다르다라면 누구와 다른지가 반드시 앞에 들어가야 돼요. 자, 어떻게 달라? 보영이와 다르다는 겁니다. 주체는 고은이고요. 그 비교 대상인 보영이와 다르다라는 녀석. 그래서 이 녀석이 다르다라는 서술을 꾸며주죠. 그러니까 서술어, 동사, 형용사를 꾸며주는 녀석을 부사죠, 뭐. 그러니까 얘는 필수적 부사어라고 부르는. 그러면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조사니까 이 와는 뭐가 돼? 부사 격조사가 되는 겁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친구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그 학교라고 해서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다음에 문제 22번. 22번은 이건 너무 쉬워. 근데 이런 문제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밑에 것도 한번 봐야 돼. 형태가 변하는가? 형태가 변하는 말은 뭐밖에 없습니까? 동사하고 형용사, 그다음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들어가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자립해서 쓸 수 있는가? 예, 자립해서 못 쓰는 녀석은 하나죠. 예. 뒤에는 조사가 들어가야 되죠. 있는 거. 그 다음에 뒤에 말을 꾸며주는가? 아하! 뒤에 말을 꾸며주는 걸 우리 뭐라 불러요? 수식어이죠. 자, 수식어에는 뭐가 있어? 관형사와 부사 있습니다. 오케이. 요거대로 위에 것만 나눠주시면 답이 4번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어요. 위에 거. 뭐, 이 여행. 이는 관형사. 자, 걱정 명사. 급히 부사. 그 다음에 부르다는요. 동사. 그 다음에 친구의 조사. 발가는 형용사. 근데 여러분 박다가 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뒤에 가서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아, 24번. 24번. 자, 이 문제에서 좀 특이한 녀석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같은 단어인데, 품사가 두 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품사의 통용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 보시면, 품사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에, 답은 1번인데 1번만 좀 체크해 보세요. 그는 가난하면서도 있는 척 한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거, 아이고. 좀 크게 해볼까? 있는. 자, 있는이니까 여러분 얘를 품사로 따지려면 기본형인 뭐를 놓고 따집니까? 예. 있다라는 녀석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있다. 있다는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예. 그 일단은 해보죠, 여러분. 있는을 넣어보겠습니다. 현재를 나타내주는 있는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자. 있는다. 됩니까? 안 됩니까? 오케이. 나 여기 있는다. 오케이. 됩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라 넣어볼까요? 명령. 있어라. 네, 여기 좀 있어라. 되네요. 얘 동사입니다. 그러면. 얘 또 동사네. 여기 있자도 돼요. 그 다음에, 뭐뭐려고? 자, 그러면 여기 있으려고. 오케이. 얘 그럼, 자, 그럼 있다는 동사입니다. 야, 얘 또 이따 동사 맞습니다. 자, 얘는 근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겠습니까? 이따가 여러분, 얘는 형용사이기도 합니다. 동사이면서 동시에 형용사도 됩니다. 자, 저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보세요. 있다라는 말을, 자, 뜻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머무르다라는 뜻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무르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에 머무는 행위예요. 따라서 이때는 동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여기서 여기 이게 다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 나 여기 있는다. 나 여기 머무른다. 너 여기 있어라. 너 여기 머물러라처럼 머무른다라는 의미일 때는 동사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존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존재하다. 이런 의미로 뜻으로 쓰이면 어떤 예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너 돈 좀 있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너 돈 좀 있니? 얘가 만약에 동사를 하면 너 돈 좀 있느니? 안 돼요. 자,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존재하는 상태 이런 걸 보여줄 때는 얘는 어떤 의미로 쓰여요? 오케이. 이때는 형용사라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요 있다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시험에서 있다의 품사를 저런 식으로 장난쳐서 꽈서 물어보는 문제들 꽤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벌써, 아직 기말고사도 안 들어갔는데 벌써 저거를 알고 있네요. 배우면 아는 거지. 그래서 답이 1번이 돼요, 여러분. 왜 보시면, 가난하면서도 있는 척해.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하고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동사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형용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4번의 답은 1번. 그 다음에 25번. 얘는 답은 2번인데요. 뭐, 딴 거보다 쉽게 나가죠. 자, 라도. 예, 조사는 조사끼리 결합하는 게 가능합니다. 뭐, 이거 말고 또 뭐 있어? 여기까지, 또 여기까지만 누구에게는 자, 조사는 조사 뒤에도 더 붙어서 결합할 수 있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얘기해 줬던 부분이고요. 26번. 자, 이게 알아둬야 되는 거죠. 26번도 여러분들 별표 하나 쳐놓고요. 우리가 주격조사에 주어를 만들어 준 주격조사에 깨서 그 다음에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는 에서도 주격조사로 쓴다고 했는 걸 수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배웠다라고 했어? 네, 이거를 은는이가 이렇게 배웠다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은는은 더 이상 주격조사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거 보면 명확해져요, 여러분들. 은느는요,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뜻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찾으라는 거야. 자, 그래서 4번 3번인데, 자, 사과는 먹어도 배는 먹지 마라. 자, 이거를 그럼 여러분, 보조사가 없는 채로 만들어 볼게요. 바꾸면, 사과를 먹어도 배를 먹지 마라.
자, 사과를 먹어도 배를 먹지 말라면 못 알아들을 거예요. 저 사람이 장난하나. 근데 사과는 먹어도 배는 먹지 말아라고 둘에 대조시켜서 이야기하니까 머리에 바로 의미 전달이 확실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은근히 대조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격조사가 아닌 보조사라는 겁니다. 아까 보조사는 어디에도 들어간다고? 주어의 자리에도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 이 녀석은 지금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단 말이야. 배를 먹다, 사과를 먹다 이러니까. 저 녀석은 이제 격조사가 아니라 뭐다? 보조사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번. 이거 뭐 여러분 다 27번에 나오는 거니까 1번이고요. 27번에, 27번 다음 5번이구만, 5번. 자, 오랜만에 형투소 문제 나왔네. 자, 이거 형투소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 나는, 매미를, 자, 이거 고민될 거야. 지만, 만은 아까 조사에 있었으니까 지하고 만인가? 아니에요. 지만은 하나의 어미입니다. 어미. 하지만, 이거 우리 뭐라 그랬냐? 연결어미. 이 녀석 지만은 통째로 연결어미입니다. 그 다음에 어따까지 다 분리되는 게 형태소겠죠. 그럼 형태소는 몇 개? 12개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형태소가 12개. 근데 지금 뭐라고 됐어? 10개니까 잘못돼 있네. 자, 단어는 어떻게 돼요? 오랜만에 단어니까. 단어의 개수는 여러분, 단어는 뭐와 동일해? 품사하고 동일하잖아. 그러면, 나는 매미를 잡았지만, 자, 잡다라는 동사가 왔지만이라는 어미가 변화한 거지만, 이 녀석은 통으로 하나밖에 안 돼요. 왜? 잡다잖아. 그 다음에, 얘도 띄어쓰기 안 됐으니까, 놓아주다라는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돼야 되네. 단어의 개수 6개는 맞네요. 네, 형태소의 개수가 틀렸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강의를 계속 찍으면서 몸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큰일 났네. 이러다 쓰러지면, 자, 28번. 28번도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보면, 구글, 사발. 사발은 여러분 그릇이에요. 얘는 그냥 뭐야? 그냥 보통 명사예요. 자, 막걸리 한 사발만 주세요. 자, 이때는 한이라는 수관형사의 꾸밈을 받아서 개수를 세는, 그런 데 쓰이는 경우가 사용됐지만, 어쨌든 얘도 보통 명사긴 하지. 그 다음에 2020년은 나도 여자친구를 사귈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존명사. 그 다음에 너의 희망사항은 내가 알 바 아니야. 알이 꾸며주는 얘도 의존명사. 그 다음에 꿈. 자, 꿈 같은 녀석은 여러분 조금 우리 다르게 설명하면 추가 설명이래. 이런 애를 추상명사라고 부릅니다. 추상명사는 뭐냐면, 여러분, 구체의 반대말이잖아요, 추상은. 자, 구체라는 건 실체가 있어 보이는 거고요. 추상은 실체가 없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실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꿈은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정신적인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추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추상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것. 디귿, 리을에 나와 있는 둘의 공통점이 뭐야? 둘 다 의존 명사라는 거죠. 자, 의존 명사는요, 의존이란 말이 들어갔지만 형태소에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라고. 얘는 의존 명사, 의존이 중요하니, 명사인 게 중요하니, 품사를 따지자면 얘네는 그래도 명사입니다. 의존은 품사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요. 얘는 뭐라 해도 명사야. 자, 그럼 명사는 혼자서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는 무슨 명사? 자립명사고요. 자립이고요. 자립 형태소고요. 그 다음에 뜻을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자, 조심하시라요. 분명히 의존 명사는 앞에 분명히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긴 한데요. 그런데 얘도 명사기 때문에 뭐다? 자립이고요. 그 다음에 자립이니까 당연히 뜻을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이어만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바로 나올 겁니다. 몇 번입니까, 답이? 답이 3번이죠. 예. 그 다음에 29번,
이건 뭐 너무 쉬우니까 2번이니까 너무 쉽고, 그 다음에 3번 아까 여러분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있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보는 건데, 자, 있다가 아까 머물다란 뜻이면 동사, 예, 존재한다라는 뜻으로 가게 되면 형용사라 했어요. 자, 좋은 일이 있다. 자, 좋은 일이 머무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럼 얘는 동사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형용사야. 자, 근데 기억해 보면 1번에 보면 있다는 명령형 어미 어라와 결합하여 쓸 수 있다. 형용사는 명령형 어미 어라와 결합하지 못하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시조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까마귀와 관련돼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상징, 비유가 사용된 시조들을 좀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배웠던 문법 중에서도 주로 조사와 관련된 문제들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강의를 보고도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친구들은요, 이번 주 수업에 와서 저에게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거 질문하는 건 부끄러운 거 아니고, 아직 우리 강의 수강생이 많지 않잖아. 자, 이때 질문해야지. 더 많아지면 더 질문하기 어려워집니다. 저 무서운 사람 아니잖아요. 네. 틀린 것들은 꼭 저한테 와서 확인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멈추고 저는 약국에 약 먹으러 가야겠습니다.